저희 체세포 분열 보시게 되면 체세포 분열이 뭘 뜻하는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세포 분열은요, 세포수를 늘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피부가 뭐 되기도 해? 재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가 크고 살이 찌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가 세포가 재생이나 생장을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체세포 분열입니다. 얘네들은 그냥 동일한 세포의 수를 뭐 하는 거다? 늘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체세포 분열은 우리가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 모든 생명체에서 저희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체세포 분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볼 건데,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일어나냐? 온몸에서 일어나요. 어디에서 제외하고? 생식기를 제외하고요. 생식기에서는 우리가 체세포 분열이 아닌 생식세포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식기에서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요. 식물이 좀 특이합니다. 식물은 모든 세포에서 저희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분열 조직에 한해서만 저희가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식물의 분열 조직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성층. 두 번째, 생장점. 요 두 군데가 있는데요. 요거는 그림은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식물의 줄기가 얘들아 요렇게 있잖아요. 동그랗게. 그럼 이런 식물의 줄기를 보게 되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안에 줄기 안으로 물과 양분이 한 번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통로하고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달라요. 안쪽으로 있는 부분에 물이 이동한다라고 하면 바깥쪽 부분에 뭐가 이동한다? 양분이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쪽이 물관이고 이쪽을 저희가 체관이라고 하면 물관과 체관을 나누는 우리가 하나의 막이 있습니다. 층이 있어요. 요 층을 저희가 형성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식물이 뭐 하게 되면, 생장하게 되면 요 형성층의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지게 되면서 요렇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줄기의 두께가 뭐해진다? 두꺼워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형성층은 우리가 어디 있다? 식물의 줄기 안에 있고요. 생장점은 뿌리에 있습니다. 저희 식물의 뿌리가 계속 자라요. 아래서부터 자라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식물의 아래에서 조금 위쪽 부분에 여기에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에서 계속 세포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래 끝에 부분에 살짝 띄어요. 왜? 끝부분은 뭐해? 계속 닳아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뿌리 골목 위에 생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체세포 분열은 원래 있던 세포를 저희가 모세포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세포가 S기를 걸쳐서 복제를 하게 되고요. 복제를 한 모세포가 뭐에? 두 개의 세포로 나눠지게 돼요. 자, 이때 만들어진 세포를 저희가 뭐라 하냐? 딸세포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복제를 몇 번? 한 번. 분열도 몇 번? 한 번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징은 모세포의 정보하고 딸세포의 정보하고 항상 일치해줘야 돼요. 왜? 내가 2배에서 절반씩 나눠 가진 거기 때문에 모세포하고 딸세포하고 똑같습니다. 여기서 똑같다라는 거는 첫 번째 뭐가 똑같냐? 염색체 수도 똑같아요. 그럼 염색체 수가 같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같다 얘들아? 핵상이 동일하는 거예요. 핵상이 유지돼요. 체세포 분열을 하면 핵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핵상이 바로 염색체 수기 때문에 두 번째, DNA 상대량도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분열의 특징이다? 체세포 분열의 특징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체세포 분열을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저희가 상동염색체라고 합니다. 한쪽에 라지 A, 한쪽에 스몰 A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X 염색체, Y 염색체. 자, 하나가 X, 하나가 Y인데, 자, 여기서 질문 얘들아.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는 염색체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X형 색채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와 Y형 색채에 있는 유전 정보는 같을까 다를까? 다릅니다. 그러면 D하고 E는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형질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한테만 나타나는 형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 우리 아랍이나 인도 이쪽 사람들 보면 귀가 있으면 남자들이 귀 밖으로까지 이렇게 털이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남자 Y형 색채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자입니다. 다만 어디에서? 아랍계 사람들에서 이게 조금 더 빈번하게 유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그 사람들이 더 우성인 유전 그 귀가 털이 밖으로까지 자라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대한민국 사람들에서는 없어요. 근데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여자한테는 귀 밖으로 털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무슨 염색체만 있는 거기 때문에 Y 염색체만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요렇게 해서 저희가 상염색체, 요렇게 해서 성염색체인데요. 자, 핵상 먼저 볼게요. 핵상 무슨 상태야? EN 상태입니다. DNA 상대량 볼 건데요. DNA 상대량은 누구의 수랑 똑같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 분체의 수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건 A죠. 맞나요? A가 지금 몇 개 있어, 얘들아? 토탈 합쳐서 2개 있습니다. 그럼 복제 전의 상태는 DNA 상대량이 몇이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복제 전에서는 DNA 상대량이 몇이 된다고? 2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복제를 할 거예요. 복제를 하게 되면 상동염색체가 요렇게 염색체가 2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지겠죠. X 염색체도 요렇게 나타날 거고요. Y 염색체도 요렇게 나타날 겁니다. 여기에 A, 여기도 A, 여기는 D, 여기는 E가 요렇게 나타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저희가 핵상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A 총 몇 개야? 2개. 여기도 몇 개야? 2개. A 총 몇 개예요? 다 합치면 4개가 됩니다. 자, 얘네 둘이 무슨 상태고? 상동염색체 상태고요. 상동이기 때문에 핵상 무슨 상태가 돼? EN 상태가 됩니다. DNA 상대량이 라지 A 2개, 스몰 A 2개로 총 몇이다? 4개가 된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죠? 자, 한번 분열을 할 거예요. 첫 번째 분열을 하고 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절반씩 나눕니다. 요렇게 나눠요. 요렇게 하나의 세포, 요렇게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저희가 요렇게. 자, 모세포와 동일한 세포가 몇 개가? 2개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분열을 해서 하나는 요렇게, 다른 하나는 요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됐나요? 자, 위에하고 아래하고 같은 모양의 세포기 때문에 한 세포만 저희가 분석을 할게요. 자, 소부막 요거 핵상 무슨 상태예요? 요거 N이니까 E니까 라지 A, 스몰 A 얘네 둘이 상동염색체입니다. 상동염의 핵상 무슨 상태? EN이에요. 얘들아, 염색체가 이렇게 분체 하나로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N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게 옆에 하나 더 있으면 얘네 둘이 상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된다? 얘도 핵상이 EN 상태가 됩니다. 됐나요? 자, 연우야, A에 대해서 DNA 상대량 몇이에요? 한 개야, 2개야? 2개. 라지 A 하나, 스몰 A 하나. 그래서 DNA 상대량이 몇이 된다? 2가 됩니다. 됐나? 여기 볼게요. 자, 체세포 분열을 하면 모세포하고 딸세포의 염색체 수가 같다 했어요. 염색체 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DNA 상대량 라지 A도 하나, 라지 A도 하나, 스몰 A도 하나, 스몰 A도 하나. DNA 상대량도 뭐예요? 같습니다. 이처럼 체세포 분열은 기존에 있는 모세포가 몇 개가 되는 거라고요?
두 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열을 통해서 크기와 모양이 같은 똑같은 세포 몇 개를 만드는 거다? 두 개를 만드는 거다. 이게 무슨 분열이다? 체세포 분열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저희 여기 정리하면서 뒤에서 한 번 더 그래프 그리면서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항상 세로축이 DNA 상대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가 저희가 시간에 따라서 DNA 상대량 처음에 2개, 그 다음은 몇 개였어? 4개였죠. 1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자, 맨 먼저 보시게 되면 DNA 상대량이 어디에 시작해서? 2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복제하는 동안에 몇이 되냐? 자, 처음에 저희가 2로 시작하고요.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S기를 걸쳐서 몇이 돼요? 4가 됩니다. 쭉 이어지다가 떨어져요. 언제 떨어지냐? 말기에 떨어집니다. 얘들아, 떨어지는 건 우리가 항상 언제 떨어져? 말기. 실질적인 분열이 일어나는 거 언제라고? 말기라고요. 자, 그러면 시기를 보시게 되면 복제 전의 상태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지원기 상태고요. 여기가 S기. 여기는 G2기부터 언제까지 해당하냐? 후기까지가 해당합니다. 그리고 말기 때 요렇게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G원기는 염색체가 아직 복제 이전의 상태로 분체 하나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무슨 상태로? 상동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상동이면 핵상이 N이라고 EN이라고? EN 상태라고요. 됐나요? 그럼 복제해도 우리가 핵상이 무슨 상태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EN 상태인데 우리가 염색체가 서로 옆으로 접합하는 게 아니라 세로로 배열되어 있다고요. 상동이. 이해됐나요? 요렇게 해서 여기도 핵상이 무슨 상태? EN 상태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열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모세포와 동일하게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생긴 세포가 몇 개 나타난다고요? 2개 나타난다고요. 요렇게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옆에 요렇게 하나 더. 그래서 딸세포가 총 몇 개? 이렇게 2개 나타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 2개의 딸세포도 핵상 무슨 상태다? EN 상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요거 항상 기억해 주시면서 자, 그럼 DNA 상대량도 보게 되면 2 됐다가 우리가 4 됐다가 다시 몇 개? 2개. 맞나요? 내가 아까 뭐라 했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는 염색 분체수죠.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대림 유전자가 지금 몇 개? 2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 대림 유전자가 총 몇 개? 4개. 한 형질을 결정한 대림 유전자가 몇 개? 2개. 그래서 2, 4, 2로 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핵상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항상 핵상 뭐 해달라고? 유지시켜달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감수 분열 들어갈 건데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뭘 하냐? 생식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요런 감수 분열은 모든 생명체에서 저희가 나타나지 않고요. 얘는 뭐 하는 생명체? 유성생식하는 생명체에서만, 유성생식하는 생물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유성생식, 유성이라는 게 암수가 뭐 한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암컷과 수컷으로 성별이 나눠지는 친구들을 저희가 유성생식, 무성생식하는 친구들은 암수 구별 없는 거. 버섯이 남자 버섯과 여자 버섯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무성생식.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가 개미나 이런 거는 여왕개미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포유류. 포유류는 암컷과 수컷이 있죠. 사람도 암컷과 수컷이 있고요. 우리가 누구도 사자도 호랑이도 암컷과 수컷이 있습니다. 요런 친구들 이렇게 성별이 나뉘는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유성생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성생식은 뭘 만드는 거냐? 핵상이
N 상태예요. 핵상이 N인 무엇을 만든다? 생식세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핵상이 N인 생식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자, 아빠가 자녀에게 엄마가 자녀에게 핵상이 N인 생식세포를 저희가 물려줄 거예요. 아빠의 생식세포도 핵상이 N, 엄마의 생식세포도 핵상이 N. 사람으로 따지면 아빠도 23개, 엄마도 몇 개? 23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 다 줘요? 절반만 줘요? 절반만 줍니다. 그래서 자녀는 N 더하기 N이 돼서 2N은 합쳐서 46개의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게 생식세포 분열의 특징이에요. 자, 이처럼 생식세포의 분열의 특징은 첫 번째, 세대를 거듭해도 염색체 수가 일정합니다. 왜? 절반씩 주니까 기존보다 더 많아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번째, 얘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감수 일분열 때 무작위 배열이란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나타났냐? 유전적 다양성이 나타나요. 요게 제일 저희가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아빠도 1번부터 23번까지의 염색체를 갖고 있죠. 아빠의 1번부터 23번까지는 하나는 할아버지가, 하나는 할머니가 준 거야. 그러면 아빠가 나한테 1번 염색체를 줄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염색체의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아빠가 2번 염색체를 나한테 줄 때도 줄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개예요? 2개예요. 얘들아, 1번 염색체하고 2번 염색체는 따로 있는 염색체예요? 같은 염색체예요? 따로 있는 염색체야. 그러면 아빠가 1번 염색체를 1번 염색체에 대해서도 나에게 줄 확률이 2가지. 2번 염색체에서도 2가지. 쭉쭉쭉 해서 마지막 23번 염색체에서도 나한테 줄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그러면 아빠가 나에게 정자를 줄 때, 아빠의 정자가 나한테 올 때 2의 23제곱분의 1의 확률을 뚫고 그 하나의 정자가 난자를 만난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엄마가 나한테도 줄 때도 1번 염색체의 확률, 2번 염색체의 확률, 3번 염색체의 확률 쭉 나아가서 23번 염색체의 확률까지 해서 엄마도 2의 23제곱분의 1의 확률을 뚫고 나에게 난자를 주면서 엄마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가 만날 확률이 몇이야? 결국 2의 46제곱분의 1의 확률로 내가 태어난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면 나랑 동생이랑 똑같이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닮을 수는 있어. 왜? 엄마 아빠의 유전자 거기서 거긴게. 그렇지? 아빠의 정자가 뭐 많아봤자 여러 가지지만 어차피 비슷한 유전자일 거 아니에요. 조금씩은 다르겠지. 미미하게 보면. 하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가 같은 유전자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생길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유전적으로 100% 일치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신다고요. 이해됐나요? 왜? 요런 확률 때문에. 근데 이걸 언제 얘네들이 찢어지게 된다고? 언제 갈라선다고? 감수 1분열 때 얘네들이 상동염색체가 무엇으로 분리돼요? 염색체로 분리가 돼요. 이때 2개의 염색체 중에 하나씩 찢어지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찢어지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진 정자의 종류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난자의 종류가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식세포가 N은 X개의 염색체가 있을 때 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의 유전적인 구성은 2의 N제곱개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생식세포의 수를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푼 문제에도 있었어요. 자, 어떤 아이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스몰 d 요렇게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A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지금? 2가지예요. 여기서 2가지. B에 대해서도 2가지. B에 대해서 몇 가지 얘들아? 1가지. 동형이니까. D에 대해서 몇 가지? 2가지. 각각 같은 염색체야, 다른 염색체야?
다른 염색체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곱해줘야 되겠죠. 나올 경우의 수가. 얘가 얘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총 몇 종류가 나와요? 4종류의 생식세포가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표기하게 되면 라지 A, 라지 B에 라지 D, 스몰 D 요렇게 스몰 A, 라지 B에 라지 D, 스몰 D. 자, 쓰게 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D. 라지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라지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몇 가지라고 생세포 가지수? 4가지라고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라지 A, 스몰 A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 성염색체 X, Y 요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됐나요? 자, 우리 못 보던 친구가 튀어나왔어요. 하나의 염색체 유전자 몇 개 들어있어요, 얘들아? 지금 2개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뭘 하냐? 연관이라고 합니다. 연관군이라고 하는데 누구랑 누가? BD하고 요 BD가 연관군이에요. 그래서 연관군이라고 하는 거는 한 염색체에 같이 들어있는 유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냐? 염색체 한 개에 2개 이상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를 저희가 연관이라고 해요. 뭐라 부르는데? 연관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렇게 연관된 유전자들을 저희가 뭐라 한다? 연관군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관군은 세포 분열 시 같이 이동해야 돼요. 헤어지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대요. 안 된다고. 무슨 말이야? 라지 B하고 라지 D가 항상 같은 생식세포로 가야 된다고. 헤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같이 이동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보면 얘 가면 얘 따라오는 거니까 얘는 굳이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경우의 가지수가 A에 대해서 2가지, B에 대해서 2가지, 성염색체에 대해서 2가지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타날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 몇 종류 얘들아? 8종류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감수 분열은 어떻게 저희가 감수 분열이 나타나냐? 자, 모세포가 이렇게 있으면요. 얘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고 한 번 분열을 해요. 근데 이제 분열을 하고 복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복제하지 않고 바로 한 번 더 분열합니다. 연속적으로 분열을 하게 돼요. 요렇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분열을 감수 1분열, 두 번째 분열을 감수 2분열이라고 하는데, 자, 모세포는 핵상 2n이고요. 복제 후에도 2n이고요. 분열을 하게 되면 핵상이 n입니다. 한 번 더 분열해도 핵상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어느 구간이냐? 요 감수 1분열 구간이에요. 감수 1분열 구간에서 핵상이 2n에서 n으로 뭐예요? 바뀌게 됩니다. 염색체 수가 절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수 분열의 특징은 뭐냐? 감수 분열은 모세포하고 딸세포의 정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다고. 왜? 핵상이 바뀌었으니까 애초에 염색체 수조차도 뭐예요?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모세포하고 딸세포가 염색체 수가 분열이 끝나고 나면 염색체 수 절반이 됩니다. DNA 상대량도 절반이 됩니다. 자, 왜? 복제 몇 번에? 한 번에. 분열을 몇 번 하는데? 2번 하는데.
어떻게 분열해? 연속으로 2번의 분열을 때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딸세포는 몇 개의 딸세포가 나타나지만 4개의 딸세포가 나타나지만 이 4개의 딸세포가 모세포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감수 분열을 조금 더 명확하게 염색체로 그리면서 저희가 확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상동염색체죠? 자, 여기 똑같이 A 유전자 넣고요. 성염색체에 대해서 하나는 X염색체, 하나는 Y염색체로 한쪽에 아까처럼 라지 D, 다른 한쪽에는 E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를 우리가 뭐 하게 되면 S기를 걸쳐서 복제하게 되면 크기와 모양이 같은 우리가 무슨 염색체? 이가염색체가 나타나겠죠. 상동염색체가 접합된. 자, 한쪽에 누구? A, 다른 한쪽엔 소문자가. 자, 여기도 X염색체가 요렇게 있고요. 여기에 누가? 귀여운 Y염색체가 이렇게 접합되겠죠. 자, 한쪽에는 D, 다른 한쪽에는 E가 요렇게 있겠죠. 자,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 얘네를 절반으로 나눌 거예요. 그럼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갈 거예요. 맞나요? 이가염색체가 무엇으로 분리? 염색체로 분리가 됩니다. 자, 이때 무슨 분리? 염색체 분리가 일어나요. 자, 이가염색체가 염색체로, 상동이 염색체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리 전에는 저희가 핵상이 이 N 상태였는데 분리가 되면서 핵상이 무슨 상태로 바뀐다? N 상태로 저희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요. 자, 그래서 저희가 그림으로 보게 되면 A에 대해서 한 가지 한쪽에 무슨 염색체? 성염색체. 다른 한쪽에 Y염색체 이렇게 들어가겠죠. 됐나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분열을 어떻게? 한 번 더 분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염색체가 무슨 모양으로? 염색 분체의 모양으로 저희가 요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라지 A, 라지 D, 스몰 A, 라지 E. 그래서 한 번씩 더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핵상 보세요. 핵상. 상동염색체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요. 핵상 무슨 상태? N 상태가 됩니다. 됐나요? DNA 상대량 볼게요. DNA 상대량 2에서 4가 되었다가 여기 무엇이 돼? 라지 A가 2개인데 스몰 A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지 A가 몇 개? 0개. 스몰 A가 몇 개? 2개가 됩니다. 됐나요? 어찌됐던 간에 A에 대한 유전자가 지금 몇 개씩으로 줄었어? 각각 2개 다? 2개씩으로 줄었죠. 됐나요? 자, 여기에는 몇 개씩밖에 없어?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라지 A가 하나, 스몰 A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는 라지 A는 없고 누구만 하나? 스몰 A만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뭘 그리게 되면 DNA 상대량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2에서 시작해서 몇이 돼요? 4가 됩니다. 자, 4가 되었다가 쭉 너무 길어. 이어졌다가 뭐해? 떨어지죠. 언제? 말기에 쭉 이어졌다가 언제? 말기에 한 번 더 분열한다고요. 됐나요? 자, 요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시기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자, 여기 G1기, S기, G2부터 감수 1분열 후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감수 1분열 말기부터 감수 2분열 후기가 되겠죠. 마지막이 감수 2분열 말기가 될 거예요. 됐나요? 자, 핵상 볼게요. 요렇게 생겼다가 뭐가 되고 이가 염색체가 되고요. 이가 염색체가 염색체로 각각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된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분열을 하게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총 몇 개의 딸 세포? 4개의 딸 세포가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핵상 여기 2n, 여기도 2n, 얘 핵상 n, 여기 핵상 n, 얘도 n, 얘도 n, 여기도 n, 여기도 n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 정리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정리 먼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응? 위에 그래프도 보여주시면 아, 위에 그래프도 그려야 돼? 그린 줄 알았어.